해석 그래픽 카드를 써서 AI를 이제 학습도 하고 추론을 해봤더니 성능이 이제 월등하게 좋았던 거죠. 왜 하필 수많은 그래픽 카드 제조 업체 중에 왜 하필 엔비디아가 1등이 되었냐. 그런 AI 반도체 시장의 왕좌가 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대답을 하려면 두 개로 나눠서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왜 그래픽카드가 AI 시대에 중요한 하드웨어로 떠올랐나. 그리고 두 번째는 왜 하필 많은 그래픽카드 제조업체 중에 왜 하필 엔비디아냐. 그래서 첫 번째 왜 그래픽카드가 이런 AI 시대에서 중요한 그런 반도체로 이렇게 성장했냐를 보면은 이제 조금 얻어 걸린 부분이 없잖아 있죠. 왜냐면은 이 그래픽 카드라는 거는 이제 그래픽 처리에 특화된 프로세서잖아요. 그래픽을 처리한다는 거는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보면은 디스플레이는 각 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수많은 점들을 동시에 병렬로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이 수많은 픽셀들을 빠르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병렬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래픽 카드가 이제 병렬 처리에 특화된 프로세서가 됐고, 그래서 이제 게임이나 이런 분야에 이렇게 널리 쓰여왔죠. 근데 이제 AI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 AI에 필요한 연산 과정을 잘 보니까 이 AI 쪽에 이제 병렬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연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AI를 이렇게 뭐 인퍼런스 하거나 뭐 학습할 때 CPU 말고 GPU를 써서 병렬 처리를 하면은 속도가 향상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픽 카드를 써서 AI를 이제 학습도 하고 추론을 해봤더니 성능이 이제 월등하게 좋았던 거죠. 그렇게 되면서 원래 이제 그래픽 처리를 위했던 그래픽 카드가 이제 AI 시대에 이제 중요한 프로세서로 이제 발돋움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래픽 카드를 엔비디아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이야 그 좀 업체들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예전에 훨씬 많은 회사들이 있었고, 왜 하필 수많은 그래픽 카드 제조 업체 중에 왜 하필 엔비디아가 1등이 되었냐. 이거는 뭐 물론 성능도 있겠지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개발 생태계가 잘 돼 있어서 엔비디아가 1등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생태계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자면은 엔비디아의 GPU가 사용하기 편해서 인 거죠. 예를 들면 다시 한번 이제 자동차 비유를 하겠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진짜 맞네. 예, 다른 회사들은 다 똑같이 자동차를 만드는데 수동 변속기인 거예요. 스틱으로 운전을 해. 근데 엔비디아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편하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면서 이제 자동 변속기, 오토 자동차를 만든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실 성능 차이가 예전에 뭐 얼마나 났는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능이 비슷하면은 당연히 쓰기 편한 거를 할 거잖아요. 엔비디아는 이제 AI가 이제 급부상하기 전부터 이제 쿠다라는 그런 개발 플랫폼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왔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그 분야에 많이 투자를 해와서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성능 비슷한 거면 좀 더 다루기 편한 그런 엔비디아의 제품을 쓰기 시작했고, 또 그렇게 되니까 또 장점이 엔비디아 제품을 쓰는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보면 내가 뭔가 엔비디아 제품을 쓰다가 모르는 것이 생겼을 때 물어보기가 편한 거죠. 왜냐면은 엔비디아 제품을 아는 사람, 뭐 쓰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물어보기도 편하고, 요즘 다 질문 같은 거 인터넷에 올리잖아요. 인터넷에 이제 그런 정보들이 계속 쌓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제품이 쓰기도 쉽고 관련된 정보를 찾기도 쉽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엔비디아 제품을 더 많이 사용하고,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가 AI 쪽 하드웨어에서는 거의 표준처럼 자리 잡을 수 있었다는 거죠. 사실 어떤 AI 모델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뭐 어떤 하드웨어를 쓰는 게 더 좋을지는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양한 하드웨어를 썼을 때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제 말씀드리면은
뭐 AI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뭐 CPU, GPU, 뭐 NPU, FPGA 뭐 여러 가지 그런 반도체들을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CPU를 썼을 때 장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만약에 CPU가 아닌 다른 하드웨어들을 쓰기 위해서는 해당 하드웨어로 데이터를 보내줘야 돼요. 네. 데이터를 메인 메모리에서 해당 하드웨어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로 데이터를 보내주고 네. 또 처리된 결과를 받아오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이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나 뭐 전력 소모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AI 모델이 굉장히 작다, 굉장히 작아서 뭐 굳이 GPU를 쓸 수 없을 정도로 되게 간단하다 하면은 그냥 CPU를 쓰는 게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죠. 비유를 하자면은 이게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면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그쵸. 그냥 뭐 간단한 거는 뭐 CPU를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GPU를 썼을 때 장점은 아무래도 뭐 보장된 성능과 이제 익숙하잖아요. 모든 AI 개발자 엔지니어 분들이 이제 특히 GPU를 쓰는 거에 대해서 거의 표준처럼 여겨지고 뭐 익숙하고 또 성능도 보장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뭐 일반적인 경우에는 뭐 GPU를 쓰는 게 뭐 나을 수 있고요. NPU를 썼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NPU는 AI 쪽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뭐 성능 퍼포먼스를 보나 뭐 전성비를 보나 NPU가 가장 그런 부분에서는 우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몇몇 예외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게 뭐 AI 네트워크에 따라서 그 해당 NPU에서 지원하지 않는 네트워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게 있다든지 아니면 또 그런 NPU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그런 NPU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학습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게 좀 귀찮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게 이제 좀 단점일 수는 있지만 뭐 성능이나 이런 전성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NPU가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FPGA도 사용할 수 있는데 네. 뭐 FPGA의 장점은 해당 어떤 특정된 모델에 아주 특화된 하드웨어를 설계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모델에 특화된 어떤 아키텍처를 적용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될 수 있고 뭐 모델에 따라서 뭐 각자 뭐 장단점이 다를 수 있겠는데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는 아무래도 뭐 CPU나 GPU 이런 걸 사용했을 때보다 레이턴시 같은 부분에서는 특히 큰 장점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런 본노이만 아키텍처가 아닌 뭐 데이터 플로우 아키텍처를 적용한다던가 네. 이런 어떤 모델에 특화된 아키텍처를 적용함으로써 어떤 레이턴시 부분에서 좀 장점을 얻을 수도 있고 또 특히 뭐 AMD 자이링스 FPGA에서 소개하는 자료들을 보면은 네. 뭐 보통 GPU보다 월등한 성능을 FPGA에서 구현했다 하는 건 보통 로우 레이턴시 모델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로우 레이턴시에 좀 특화돼 있고 뭐 그 외에도 뭐 모델에 따라서 각자 뭐 좋은 장점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점은 이제 각 모델마다 네. 그걸 하드웨어 엔지니어가 이제 하드웨어로 구현해야 된다는 개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개발 비용과 이제 개발 시간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 그게 단점이 되죠. 구동된다고 알고. 네. 네. 저희는 이제 저희 회사에는 이제 AI 엔지니어 분들도 계시고 하드웨어 엔지니어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GPU랑 FPGA 둘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모델에 따라서 뭐 GPU가 나올 수도 있고 FPGA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런 사용 목적과 모델의 이런 특성에 따라서 FPGA로 구현할 때도 있고 뭐 GPU로 서비스할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 이렇게 두 가지 모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AI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은 사실 아직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AI를 사용하는 시기는 아직 안 왔잖아요. GPT 많이 사용하던데. GPT도 그렇지만 GPT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AI가 네. 정말 일상 속에 아직 맞아요. 스며들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또 AI 산업의 성장세는 유지될 거고 또 성장함에 따라서 그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반도체의 역할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AI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 성장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이제 이런 AI 반도체 왕좌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면은
물론 세상에 이제 영원한 건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요즘에는 국내를 비롯해서 이제 좋은 이제 NPU 스타트업들도 많이 생겨났고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시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앞으로는 그런 AI 반도체 시장의 그런 왕좌가 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엔비디아가 뭐 워낙 지금은 이렇게 꽉 네. 이쪽 해당 시장을 꽉 잡기 때문에 순식간에 순식간에 이렇게 나락에 간다던가 그러지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점유율에서는 분명히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대답하기